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건물을 올리려면, 건축을 하려면 흔히 넓은 땅이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작은 자투리 땅에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자투리 토지에도 건축이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의 고상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바토의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제 더운 여름이에요, 그죠? 더워 네. 죽겠어 지금. 네, 숨쉬기도 힘든 여름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 같은 대신은 너무 더워. 네, 땀이 좀 많이 나는 그런 계절인데. 네, 흔히들 넓은 땅이 있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평 안 되는 짜투리 땅에도 건축이 가능하다 그래요? 네, 가능해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또 우리 이제 제자분인데 우리 그 제자분이 문의를 했어요. 이 건물 어떻게 진 거예요?라고 질문했길래 제가 그걸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몇 평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생각하냐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100평 뭐 이렇게 얘기하고 최소 100평은 있어야 뭐 이것저것 빼고 남으면 좀. 근데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짜투리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하고 남았는데 이게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있어서 이용 가치가 좀 떨어져서 이용하지 않고 남은 땅들을 보통 짜투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짜투리 땅이 이제 수요자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요. 싼데 근데 그걸 또 활용을 잘해가지고 건물을 지면 오히려 이제 토지 가치를 높여서 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 물건 중에도 좀 싸게 나와.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잡으면 나도 디벨로퍼가 될 수 있다. 이걸 한번 오늘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네. 자투리 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집 짓기 편안한 어떤 사각형 모양이 또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도로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네네. 네, 짜투리 땅이 저기 어디 구석에 있는데 조그만 땅이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일단 무조건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규모가 한 15평 이하를 완전 짜투리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15평에서 30평을 또 소규모 토지라고 그러고 30평 정도 이상 되면 일반 어느 정도 건물을 좀 질 수 있는 땅. 그 정도 하는데 되게 작은 땅이었어요, 이거. 15평 이하도 가능한가요? 돼요. 토지가?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용도 지역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주소지는 이분이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5평. 5평이 5.14평인가? 네. 17제곱미터 땅이었어요. 근데 이 토지인데 건축을 했다, 봤다는 거야, 이 건물을. 그래서 이 가능한 겁니까? 위반입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땅이어도 건축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네. 자, 요 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삼각형으로 된 건데. 삼각형 모양으로 된 거예요. 삼각형 모양이죠. 여기 아파트 단지인데 요 땅을 아파트 매입할 당시 이거 못 샀나 봐. 매입을 못해서 이거 타인 토지인데 누가 마을 주민들이 와서 여기다가 뭐 여기 뭐 텃밭처럼 쓰고 있는 것 뭘 같아. 이렇게 심어 놓으신 것 같네요. 남의 땅인데. 근데 요게 어디냐면 위치가 보시면 요 라인은 이 아파트 단지예요. 그 대로변인데 소로변인데 쭉 가면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 땅인데 과연 여기다 건물 질 수 있겠냐? 이제 상상 못했던 건데 이게 있어요. 건물이 이런 건물을 지었는데 자 일단 보시면 요 땅입니다. 요 땅이에요. 삼각형 땅인데 용도 지역이 뭐로 돼 있냐면 여기 3종 일반 주거. 일단은 용적률이 되게 높은 지역이에요.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를 막 20층, 30층 지려면 1종 일반 주거는 아파트를 못 져. 4층 이하기 때문에. 그럼 용적률에 좀 제한이 있다고 보면 돼요. 용적률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인데 얘가 이제 이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3종 일반 주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땅인데 집원이 지금 써있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확대 한번 해보면 자, 이거 제가 확대했어요. 그랬더니 번지가 하나 있잖아. 있긴 있네요, 번지가. 이 필지가 다른 사람 소유자라는 거야. 그래서 76이 되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이제 그 지려고 부지 매입을 하면서 이 토지를 주고도 안 팔았나 봐요. 그래서 야이 빼고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럼 일단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고 일단 도로에 접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만 접하면 허가가 나거든요, 건축이. 근데 사람들은 이제 건축이 되는 건 아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짓는 거지. 근데 이 땅의 면적을 보니까 지목은 전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면적이 17제곱미터예요. 17제곱미터면은 이게 5평, 5.1평. 이걸 어떻게 짓 거냐? 그럼 내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5평 중에 3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50%예요. 50%고 용적률이 250인데 그럼 이제 이 5평 중에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이 50%라는 얘기니까 5, 25, 2.5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2.5평을 져가지고 1층, 2층, 3층까지 가는데 이게 일조 제한 때문에 3층 정도 올라가다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대충 이게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삼각형 땅이었거든요. 제가 이게 노트북에다가 이게 그 펜으로 쓴 거라서 잘 그림이 굉장히 리얼한데요. 네. 제가 어제 그린 거라서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전체 면적이 5평이라는 전제하에 얘가 이제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250이야. 그러면 이 50에다가 5평에다 50%니까 2.5평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질 수가 없어. 아까우니까 최대한 빼야 되니까 이 상태로 아마 질 건데 이 상태로 1층, 2층, 3층 정도는 질 수 있어요. 건물이 약간 오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치, 나오게 펜타곤 형태로 된 건데 이 삼각형이라서 보통 우리가 건축할 때 가장 좋은 면적이 직사각형이 제일 좋거든요. 건축할 때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삼각형 모양이라서 이 상태로 한 3개 층 정도 나오겠다. 그러면 2.5, 2.5, 2.5니까 7.5평이잖아요. 계단도 이제 되게 조그맣게 빼야 돼. 한 0.5평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요 공간을 쓰면 되는데 과연 이걸 건축할 수 있냐? 건축이 됐어요. 요 땅이 얼마에 거래를 하고 샀냐면 제가 그 디스코드라서 봤더니 18년 4월 달에 평당 826만 원 주고 산 거야. 그러면 820만 원이면 5평이면 8호 4천만 원 주고 산 거 있다고요. 4천만 원 주고 샀다. 4,250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의 토지 소유자한테 산 건데 이걸 산 사람이 이제 건물을 인재 인허가 받아서 지은 것 같더라고. 봐봐요. 5.14평. 여기 2018년에 5.14평을 4,250만 원에 샀는데 등기부등본을 제가 봤더니 2명이서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4,250만 원을 또 2명이 나눠냈나 보네요. 2천만 원씩 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둘이 공유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요 위치예요. 교수님 근데 질문이 있는데 보니까 아까 그 지목에서 지목에 보면은 뭐 전답 과목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목이 전이면 밭에 해당되는 뭐 그런 용도일 텐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는 건데 지목이 전이면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목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제 이 땅이 쓰이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막 심어놨잖아요. 얘는 이제 밭 형태로 쓰이고 있다라고 해서 지목은 전으로 돼 있는데 도로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건축은 가능해요. 건축은 가능한데 농지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마 1제곱미터당 개별구시가의 30%를 내야 되는데 아마 평당 한 5만 원 냈을 거예요. 5, 25니까 25만 원 정도를 농지 보존 부담금 냈을 거야. 추가로. 그러면 요 삼각형 땅 중에서 여기 요 앞쪽으로 이렇게 져가지고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요 형태로 이렇게 졌더라고 이게. 그래서 1층, 2층, 3층이에요. 창문 있는 데가 아마 계단일 거야. 계단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거의 계단 뺄 그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사다리 타고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 뭐라고 하지? 그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놨을 거야. 약간 회오리형으로. 회오리형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아파트 단지 내 도심지 내에서 내가 만약에 우리가 보통 2.3평 정도에서 내가 고시원에 살았는데 옛날에 이게 2.3평 정도 나올 거예요. 2.2평이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고시원방 정도 하나 정도 나오는 크기일 거야 이게. 그걸 이제 세 개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근생으로 내가 볼 때는 스타벅스 비슷하게 따라 하겠지. 테이크아웃점으로. 그래서 요거 하나 좋고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사무실로 쓰고 요 위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뭘 쓸지 모르겠는데 건축물 대장을 내가 뜯어봤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졌기 때문에 그 인허가 다 절차 받고 건축물 대장이 나오려면 한 몇 달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직 안 나왔어요. 교수님 또 질문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요거를 한 층이 아니라 이렇게 몇 층으로 지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또 뒤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아파트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일단은 법규에서는 일조 제한을 받을 때에는 보통 이게 원래 일조 제한을 받는 건데 이거 5층 질 수 있어요 이렇게. 5층까지 질 수 있는데 이미 일반 주거라서 이게 9m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3m거든요. 3m, 3m, 9m까지 가다가 높이를 좀 높게 이쪽이 하셨구나. 북쪽 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뛰어야 돼 1.5m를. 그럼 이렇게 건물이 나와. 얘는 못 찐 거야. 그래서 이미 일조 제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일조권을 뭐 침해한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마 주택으로 아마 받아놨을 것 같은데 1층은 근생으로 아마 할 거예요. 이거 하나 더 볼까? 요거 이제 요 모양이었는데 이 옆에서 리얼하게 이제 보려고 공중에서 찍은 사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주차장 없는 걸로. 그래서 아까 그 화단이 요 화단이 그 사이에 이렇게 해서 2.5평진 거지. 내가 볼 때는 이거 문 열어놓고 커피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공간이 내 공간이라는 거잖아. 5평이 내 거고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뭐 들려서 뭐 커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테이크아웃 용도로는 진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 2층 뭘로 쓰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나도.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장안동에 있더라고요. 장위동인가? 그래서 내가 소유자를 잠깐 봤는데 이 두 분인 같은데 이게 집이 같은 거를 봐서는 부분 같아. 그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디선가 부동산 관련된 공부 좀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보고 땅을 매입을 한 다음에 근데 5평짜리 땅을 4천만 원 주고 산다 그러면 되게 뭐 무모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걸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 건축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들었을 거냐면 지금 7.5평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보통 협소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요. 한 600 정도 잡고 평당. 그러면 얘가 7평, 8평을 줬다 그러면 68에 48, 4,800. 그러니까 다 들어간 게 얼마가 되냐면 4,200에다가 취득세 다 하면 한 9,000 정도에 다 진 거야. 그러니까 9,000에 팔진 않겠죠. 이 상태에서 9,000에 팔진 않을 거고 내가 판다 그러면 한 1억 5천에서 2억? 1억 5천 정도는 받아야죠. 그러니까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건물을 올린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한 거야.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도 공부하신 분 같아요. 디벨로퍼라는 거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사람을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수익은 다 누가 가져가냐면 이거를 만약에 1억 5천 주고 산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근생으로 쓸 거니까 수익률이 얼마 나온지에 따라 또 1억 7천에 팔 수도 있고 1억 8천에 팔 수도 있겠지. 근데 제일 수익률이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땅 사서 지어서 파는 사람이 제일 많이 가져가요. 네, 이렇게 보니까 그 토지를 내가 직접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토지에 건축을 또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와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보통 이제 디벨로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디벨로퍼가 되려면 또 많은 부분을 좀 알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디벨로퍼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랜드프로에서 이제 제가 잘 아는 건축사님하고 실무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주택 계속 개발해왔던 디벨로퍼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조인해가지고 디벨로퍼 과정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랜드프로 강남에서 아마 하니까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 있으면 강남 랜드프로 학원에다가 문의 한번 해주시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7월 25일인가 그날이 아마 개강일 건데 그날 만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문의해 보시고 내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저런 조그만 거라도 한번 해보겠다. 큰 거 하지 마시고 뭐 우리가 빌딩을 맨 처음부터 짓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뭐 10평 제가 써놓은 게 10평에서 30평대 땅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상속받아가지고 땅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 땅은 너무 작으니까 이거 뭐 쓸모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대략 어떤 절차가 되는지 플로우를 알아야 되고 건축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야 되고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은 디벨로퍼 과정에서 자세하게 할 거니까 우리는 동영상 촬영은 못해요. 약간 동영상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만 진행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협소주택에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데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뭐 내 땅이 건축이 가능한지 좀 궁금한 게 좀 있다. 그럼 제가 한 5분 정도 땅 보고서 실현 가능한 땅이 있다 그럼 제가 댓글 보고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5분 정도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되겠네요. 네, 여러분 소액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땅을 사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디벨로퍼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